자,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스타그램 포스팅과 마케팅에 특별한 비밀은 없어요. 자, 이전 컨텐츠에서 인스타그램에라 마케팅에라 퍼스널 브랜딩 같이 생각해야 된다,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알맹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우리 같은 자기가 낸 성과에 따라서 이 돈을 벌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 이 최종 목표는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. 찾는 사람이 많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. 이제 그게 고객, 이 회사, 헤어살롱, 제조사, 업체,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.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몸값은 올라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돈도 더 많이 벌리겠죠. 자, 제가 지난번에 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이유는 이 자기 자신을 이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라는 그런 말이었어요.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을 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 누구에게 배우지는 못했어요. 사실 이거를 뭐 가르쳐 주기 싫어서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 때 선생님들은 이제 본인들도 이제 몰랐던 거야.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브랜딩 하는 거를 사실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알려주고 싶어도 못 알려주셨던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 피드백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겪어봤는데 미리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전개해 나가면 더 효과적으로 빨리 자기 색깔을 찾아서 브랜딩 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오늘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인스타그램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?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시점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이 이제 초급 디자이너가 된 직후라고 생각을 했고, 이제 그때부터 하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. 자, 물론 이 대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 프리랜서의 입장에서 그거는 빠를수록 좋겠죠.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,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. 자, 기술이라는 거는요,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. 취미, 운동, 뭐 이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모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. 그 기술에 있어서 그 성장 속도가 어떻게 올라가냐면요, 자, 이렇게 쭉 하고 그래프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. 이 수입과 기술력 모든 면에서 이 정체되는 구간이 생깁니다. 이 어느 정도 이 수준에 올라가면은요,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성장 속도가 조금씩 더뎌요. 네,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당연히 있겠죠.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건데 그런 사람은 천재니까 먼저 보내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, 우리 이 미용인들을 위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한테는 우리가 지지를 보내줘야 됩니다.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요, 이렇게 정체가 되는 구간에서는 이 노력과 연습만으로 이 성장 속도를 쭉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. 이게 탄탄하게 그래프가 쭉 올라간다면 정말 그것만큼 좋은 거는 없겠지만 힘들단 말이에요. 현실적으로 점프하면서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기술력에 어느 정도 이 궤도에 올랐다면 이 정체되는 구간이 분명히 생기는데,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마케팅이 들어가면 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먹히는 거죠. 이 성장 속도가 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이, 이 초급 디자이너 시점이 가장 적절하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그 전에 한참 이제 기술적으로나 이 헤어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곡선이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구간이 있잖아요. 자, 그 부분에서는 뭘 하면 좋냐면
이 구간에서는 이제 노력하는 만큼 실력도 굉장히 빨리 늘고 이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이 성장 속도가 성장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때는 많이 경험해보고 배우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시야를 넓혀가는 거죠. 우리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헤어 디자이너잖아요.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. 갈 길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. 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점 하나를 찍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. 헤어 디자이너라는.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다른 것보다 이 마케팅 브랜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빨리 나 자신을 숙성시키고 완성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시야를 넓혀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. 자,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, 타겟. 이 타겟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. 자, 처음에는 욕심이 앞서죠. 욕심이 앞서고 열정이 많다 보니까 이 타겟을 굉장히 넓게 잡습니다. 자,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.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곧 타겟이 없다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. 구체화 시켜야겠죠. 자, 예를 들어 저의 타겟은 이 30대, 40대의 세련된 여성이란 말이에요. 자, 30, 40대라는 이 타겟을 잡아놓고 조금 더 구체화 시키자면 예를 들어서 워킹맘이에요. 그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일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. 이제 대신에 굉장히 바쁩니다. 일과 육아도 병행을 해야 되고 이 시간도 없어요. 그런 캐릭터를 상상을 하고 전개를 해나가자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머리가 막 굉장히 화려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. 탈색을 하거나 뭐 아이돌처럼 손이 많이 가는 머리를 할 수가 없어요. 바쁘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는 시간도 없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케어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려면 일단은 손질도 편해야 되고 이 나름의 이 스타일도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신만의 색깔을 담고 있는 그런 유니크함도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상상을 하고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피드나 제가 올리는 게시물에는 이 과도한 굉장히 화려한 그런 머리는 없습니다.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단지 제가 정한 그런 캐릭터의 페르소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. 튀는 건 싫지만 예쁘고 유니크한 머리가 좋다. 뭐 이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초반을 캐릭터로 잡고 타겟으로 하고 있다. 자, 그러면 어떨까요? 자, 20대 초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뷰티에 관심도 많고 아직까지는 스타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이 매체 미디어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트렌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20대 초반 힙스터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. 자, 50대 초반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아이들도 굉장히 컸고 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다. 좀 더 이 헤어 살롱에 방문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싶다. 이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. 그러면 이제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싶다. 이런 타겟을 잡아서 거기에 맞게 이 피드를 전개를 해나가면 훨씬 더 이 강하고 빠른 반응이 오는 겁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 나의 주 컨텐츠를 잡고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좋지만 또 어느 정도 색깔을 가지면 훨씬 더 빠르고 진한 그런 피드백이 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팔로워가 필요 없어요. 내가 원하는 타겟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는 거죠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꾸준히 많이 올려야 됩니다. 제가 계속 얘기했죠. 이 언 땅에 눈이 쌓이듯 땅이 얼어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양질의 컨텐츠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. 사실 지금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이 홀에서 이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. 업무 시간에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앉아서 이 말로 자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피드백이 괜찮으면
이 다음 편도 한번 공을 들여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대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과열된 게 있어요. 분명히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, 다른 헤어 디자이너들의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 이룬 것들을 보고 이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결과만 보잖아요. 사실 그 과정은 뭐 본인이 아무리 설명해도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모른단 말이야. 뭐 운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서 성공을 했는지,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까지는 사실 모르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성과 위주로, 이 결과 지향적으로 달리는 게 있어요. 분명히 있는데 나한테 맞는 그런 길이 정답인 거죠. 내가 제일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정답인 거죠. 근데 그게 이제 꼭 화려한 삶이어야 되냐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 자신을 잘 알고 충분히 변별력을 갖추고 이제 알아가야 돼요.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. 네, 그렇습니다.